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 오늘 국회에서 부결됐죠. 이 정치적 충격이 대단히 큰데요. 이 문제 또 북핵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문제 두 가지 문제로 토론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안녕하세요. 예, 경북 구미갑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전화상이지만 인사 좀 나누시고요. 네,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잘 계셨죠? 예, 같이 인터뷰하는 게 오랜만이죠? 네. 네. 계셨죠? 예, 네. 자, 오늘 첫 번째 토론 주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 부결. 표창원 의원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엄중한 그 민의의 대변, 국회의 뜻을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두 표 차였고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오랜 동안 인준 표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헌법재판소장 그 결공 사태가 너무 길어졌죠. 예. 그리고 특히 그 개인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물론 저희들이 그 협치라든지 야당의 협조를 잘 이끌어내지 못한 어떤 부분들 반성해야 되겠지만 야당에서도 헌법재판소장 직위의 엄중함보다는 어쨌든 여당을 좀 반대하자 이런 기조로 반대하시는 표들이 너무 많았던 것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여당 반대하고 보자라는 반대 위한 반대였다 이런 건가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고요. 그러한 그 분위기가 너무 강했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원인 제공 측면은 저희들도 반성하겠지만, 앞으로는 예. 국회가 그런 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의 공백 상태가 이렇게 길어지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백승주 의원님, 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표현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 이틀간에 진행된 그 청문 활동 내용들을 보면은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여소야대 여당 국회의원이 적고 야당 국회의원이 많은 정치 지형 속에서 추천권자와 그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고 추천하는 대통령과 또 그것을 검증하는 청와대 인사 라인에서 예. 그런 점을 정치 지형을 고려해서 좀 더 중립적이고 국민 모두로부터 이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분을 추천해서 이런 인사 참사가 안 일어났더라면 안 좋았겠습니까? 예. 어쨌든 정부 여당과 대통령은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추천과 인사 검증 라인에서 제대로 했는가, 예. 국회 눈높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이었는가를 한번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가장 안 맞은 것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다 이건가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치 지형에서 보면은 숫자적으로 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50대 50의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 지형도를 갖고 있다면은 예. 이분이 통합진보당 해체할 때 소수 의견을 냈죠. 예. 냈고 여러 가지 그 법조계 생활을 하면서 그 시대의 또 시대의 정신을 잘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5.18 강주 민자운동 당시에 민자운동 참가한 시민에게 사형을 선고한 문제라든지 그 뒤에 재판했던 여러 가지 기록들 또 이런 또 통진당 소수 의견 최근에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어떤 판단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의 대다수의 지지를 받기 좀 어려운 예. 종교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표창원 의원 어떻게 보세요? 국민 대다수 지지받기 어렵다. 편향성이 좀 심하다. 글쎄요. 국에 따라 다르겠는데요.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실 것 같고요. 그런 말씀 해 주셨고, 다만,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그동안 다수 의견에 참여하시거나 이런 건 아니죠. 소수 의견을 계속 내셨고요. 네. 진보적이다. 이런 부분 분명히 있으세요. 예. 하지만 그 진보적인 의견 자체가, 다수에 반한다라고는 절대로 보지 않죠. 그리고 우리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헌법의 본질적 사명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18 민주항쟁 당시에 그 사건도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었고 벌써 기사분이 안개 때문에 식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앞에 있는 경찰관들을 포함한 5명의 사망이 야기가 됐던 사건인데 그 당시의 판결 과정도 사실 그다지 모든 정황들 다 파악할 수 없는 상태였고요. 예. 최근에 그 피해자 가족분들이 화해를 하셨죠.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예. 네네. 소수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라는 판단에 대해서만 백승주 의원 한 말씀 해보시죠.
예, 그 헌법재판관으로서 이미 청문회를 한번 통과해서 재판관을 오랫동안 일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소수 의견으로서 헌법재판관으로서 활동하는 건 괜찮은데 그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소수 의견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의 가치를 존중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리더 헌법재판소장으로서는 저도 그 부족하다. 부분을 많이 지적했는데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어떤 균형 감각은 분명히 걱정되고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자, 뭐 어쨌든 이제 국회 표결이 끝났고 부결됐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요 부분이 지금 이제 여당이나 청와대가 이거 아주 격앙돼서 여야 정면 대치 국면으로 흐르느냐 아니면 새로운 협치의 계기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두 분 한 말씀씩만 해보시죠. 표창원 의원. 뭐 저희는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민의와 국회의 뜻을 받아들이고요. 어쨌든 그리고 다시 빠른 시간 안에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고 또 헌법재판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후보자를 낼 것이고요. 협치에 대한 뭐 포기라든 저희들이 먼저 대결 국면을 가져간 적은 없고 앞으로도 전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요. 예. 야당과 함께 해나가기를 바라고 노력하겠습니다. 백승주 의원도 한 말씀만 해보시죠. 그 국민 소통 투석의 오늘의 정서적으로 이해가 되지만은 그 표현들은 절제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회가 원하는 대로 표결이 안 나왔다 해서 무책임하고 당리당략적이고 이렇게 원칙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청와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예. 청와대가 지원하면 국회가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 아주 전시대적인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느냐. 예. 저는 오늘 청와대의 반응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표결은 또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도 예. 표결 불만 가질 수 있지만은 국회의 표결 결과에 대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에 따른 표결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국회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당략적이고 이런 표현들은 그 전국 운영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겸허하게 우리 표 의원님처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알겠습니다.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청와대 반응은 좀 격앙되게 나왔는데 표창원 의원은 또 비이성적입니다 지금. 네, 근데 표창원 의원의 말씀은 또 조금 결이 달랐다. 이 정도로 말씀 듣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여야 관계가 변화돼 나갈지 좀 주목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북핵에 대한 대응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국방 전문가신 백승주 의원께 먼저 발언 기회 드릴게요.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대북 강공 모드로 선회하고 한미 공조가 좀 잘 이루어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사드의 완전 배치, 잔여 포대를 완전 배치하는 입장이라든지 또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 만나서 그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해달라는 이런 부분들은 위기 상황이나 인식의 어떤 변화를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예.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안 바뀐 것 같아요. 그 사드 배치를 해놓고 나서 다시 그 메시지를 낸데 보면은 여전히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이 땅에 전쟁이 있었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와 함께 사실 그 재배치 과정에서 부상당한 시민들과 경찰에게 좀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사실 국민에게 좀 사과해야 되거든요. 예. 지난 오랫동안의 정책적 혼란, 잘못된 인식 때문에 불필요한 여러 가지 국력 낭비 또 공론 분열 이런 가정돼서 솔직하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저는 기대했습니다. 네. 특히 또 대통령을 맡고 보니까 전임 대통령이 하는 마음의 고통도 알겠다는 이런 마음이 배에 있다 봅니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비슷한 방법으로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쉽다. 이런 측면에서 예. 조금 좀 더 통 크게 시인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미래 안보에 대한 무한의 책임감을 나타냈으면 안 좋았겠나 생각합니다. 표창원 의원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하신 최근에 그 대북 스탠스 또 노력, 국제적인 연대 협력 속에서 한미동맹을 축으로 두고 제재와 압박, 특히 이제 오늘 밤 내일 새벽 사이에 유엔 안보리 제재 표결 결과가 나오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내신 부분들이 참 탁월하시고요.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백승주 의원님이나 자유한국당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반대 입장을 내실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또 있어야만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책임 있는 신중한 이러한 정책들이 예. 또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전술핵 재배치 뭐 1000만 서명 운동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백승주 의원부터 한 말씀 주시고 표창원 의원. 예.
예, 그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가 뭐 처음 내놓은 이야기는 아니고요. 북한이 현재 6차례 핵 실험한 것은 북한이 핵을 군사적으로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합니다. 예. 북한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 우리 안보를 지켜낼 것인가. 우리 국민들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예. 이민 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분도 계시고 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핵에 의한 균형, 북한이 핵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에 군사적 차원에서 전술핵을 반입해서 미국의 그 핵 우산을 좀 더 공고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예.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경험적 측면에 보면은 최근에 인도와 중국이 굉장히 군사적 긴장 관계 충돌이 있었는데도 핵의 균형에 의해서 그 더 큰 충돌을 안 갖고 네. 파키스탄 인도와 관계 또 중국과 구소련과의 관계 중국과 미국 관계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같은 방식은 안 된다. 군사적 네. 차원에서는 전술 핵의 재배치를 통해서 우리 안보를 담보받아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 북핵 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 뭐 서신도 보내시겠다 그랬죠? 예, 그 우선 30여 명의 의원들이 서신을 보내서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과 정치인들 또 상당수가 북핵의 사실상 인질 상태 이런 안보적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을 미국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안보를 좀 튼튼하게 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조야 정치인이 관심을 갖도록 해서 핵 우산을 좀 더 공고하게 해서 우리 안보를 튼튼하게 해야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서신을 보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표창원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우리 자유한국당이 어떤 주장을 하시든지 자유고요. 그리고 어떤 그 보수 색채 짙은 당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국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핵에 대한 대응의 최종적인 결정은 정부가 내리는 것이고요. 그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 또 국방,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정부 내에 다 있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에 의한 결정을 존중해 주길 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난번 우리 국회가 함께 6차 북한 핵실험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했을 때 자유한국당은 또 참여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한창 그 대북 안보 체제 위기 상황에서 반납 없이 그 근무에 열중인 그 해병대를 갑자기 방문하셔가지고 사실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낳으셨죠. 예. 그 병사들 힘들게 하고요. 이런 것들을 하고 미국의 정부와 협의도 없이 자체적으로 그런 독자적인 주장을 대통령에게 보낸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과연 일치 단결해서 이 핵 위기를 타파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그런 국제사회의 시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부디 제발 저희들도 존중해 드리니까 예. 우선은 국가와 정부 대통령의 위기 타개 노력에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울러 전술핵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거의 1000기 가까운 전술핵이 있었죠. 1970년부터 1991년까지요. 그렇죠. 1991년에 전술핵 폐기 선언을 하면서 지난 30년 가까이를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해온 것입니다. 예. 이 상황에서 미국의 그 주한미 공군 사령관도 바로 9월 5일 날 그 한국 안보전략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한국 전술핵 배치에 반대한다라는 천명을 했고 네. 매티스 국무장관 미국의 거의 전문가들을 모두가 한 목소리이죠. 다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주변에서 나오는 전술핵 배치나 한일 핵무장 이야기는 바로 오늘 밤 내일 새벽에 이루어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빠지지 않도록 거부하지 않도록 하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모두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두 분의 한 말씀씩으로 일단 오늘은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당 국회의원이 적고 야당 국회의원이 많은 정치 지형 속에서 추천권자와 그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고 추천하는 대통령과 또 그것을 검증하는 청와대 인사 라인에서 예. 그런 점을 정치 지형을 고려해서 좀 더 중립적이고 국민 모두로부터 이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분을 추천해서 이런 인사 참사가 안 일어났더라면 안 좋았겠습니까? 예. 어쨌든 정부 여당과 대통령은
남을 타다기 전에 우리가 추천과 인사 검증 라인에서 제대로 했는가, 예. 국회 눈높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이었는가를 한번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가장 안 맞은 것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다 이건가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치 지형에서 보면은 뭐 숫자적으로 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50대 50의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 지형도를 갖고 있다면은 예. 이분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 오늘 국회에서 부결됐죠. 이 정치적 충격이 대단히 큰데요. 이 문제 또 북핵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문제 두 가지 문제로 토론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안녕하세요. 예, 경북 구미갑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전화상이지만 인사 좀 나누시고요. 네,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잘 계셨죠? 예, 같이 인터뷰하는 게 오랜만이죠? 네. 네. 계셨죠? 예. 네. 자, 네. 오늘 첫 번째 토론 주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 부결. 표창원 의원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엄중한 그 민의의 대변, 국회의 뜻을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두 표 차였고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오랜 동안 인준 표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헌법재판소장 그 결공 사태가 너무 길어졌죠. 예. 그리고 특히 통합진보당 해체할 때 소수 의견을 냈죠. 예. 냈고 여러 가지 그 법조계 생활을 하면서 그 시대의 또 시대의 정신을 잘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5.18 강주 민자운동 당시에 민자운동 참가한 시민에게 사형을 선고한 문제라든지 그 뒤에 재판했던 여러 가지 기록들 또 이런 또 통진당 소수 의견 최근에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어떤 판단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의 대다수의 지지를 받기 좀 어려운 예. 종교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표창원 의원 어떻게 보세요? 국민 대다수 지지받기 어렵다. 편향성이 좀 심하다. 글쎄요. 보기에 따라 다르겠는데요.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실 것 같고요. 그런 말씀 해 주셨고, 다만,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그동안 다수 의견에 참여하시거나 이런 건 아니죠. 소수 의견을 계속 내셨고요. 네. 진보적이다. 이런 부분 분명히 있으세요. 예. 하지만 그 진보적인 의견 자체가, 다수에 반한다라고는 절대로, 개인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물론 저희들이 그 협치라든지 야당의 협조를 잘 이끌어내지 못한 어떤 부분을 반성해야 되겠지만 야당에서도 헌법재판소장 직위의 엄중함보다는 어쨌든 여당을 좀 반대하자 이런 기조로 반대하시는 표들이 너무 많았던 것 이런 부분 좀 대단히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여당 반대하고 보자라는 반대 위한 반대였다 이런 건가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고요. 그러한 그 분위기가 너무 강했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원인 제공 측면은 저희들도 반성하겠지만 앞으로는 예. 국회가 그런 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의 공백 상태가 이렇게 길어지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백승주 의원님, 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표현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 이틀간에 진행된 그 청문활동 내용들을 보면은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여소야대 보지 않죠. 그리고 우리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헌법의 본질적 사명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5.18 민주항쟁 당시의 그 사건도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었고 벌써 기사분이 안개 때문에 식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앞에 있는 경찰관들을 포함한 5명의 사망이 야기가 됐던 사건인데 그 당시 판결 과정도 사실 그다지 모든 정황들 다 파악할 수 없는 상태였고요. 예. 최근에 그 피해자 가족분들이 화해를 하셨죠.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예. 네네. 소수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라는 판단에 대해서만 백승주 의원 한 말씀 해보시죠. 예, 그 헌법재판관으로서 이미 청문회를 통과해서 재판관으로 오랫동안 일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소수 의견으로서 헌법재판관으로서 활동하는 건 괜찮은데 그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소수 의견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의 가치를 존중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리더 헌법재판소장으로서는 저도 그 부분을 많이 지적했는데